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0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음악을 빼고 목소리만 담은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 싫은 분들은요,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혹은 별점 5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목소리만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일단요, 오늘도 만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세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금요일 같은 기분으로 저도 방송을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제 휴일이든 아니든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달력에 빨간 날이 있으면은 그건 누구든지 기분 좋아지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 저희 러닝 라디오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내일 즐거운 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달리기 하기 딱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불청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지금 어제 저녁에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뛸 때 뭔가 하늘이 뿌옇고 호흡을 할 때도 약간 힘들긴 했거든요. 이게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둘 다 상당히 안 좋네요. 네, 한번 볼게요. 둘 다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요, 없지는 않지만 아주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진행되었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거니와 운동의 퍼포먼스까지도 안 좋아지거든요. 당장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나쁜 효과가 거의 몇 년 정도 걸쳐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제 우리 같은 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퍼포먼스 저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체감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들이 크다고 하거든요. 당장은 괜찮습니다. 몇 년 뒤에 운동의 성과들을 봤을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이 노출된 그런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운동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괜찮아, 뛰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심한 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쓰시거나 운동량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날은, 정말 너무너무 심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집에서 실내 운동으로 보강 운동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다시 쌀쌀해지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 운동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달리기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7시 정도쯤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요. 달리기 후에 한 7km인가 8km 정도 좀 지났을 때부터 몸이 슬슬 추워지더라고요.
마침 제가 어제는 제 와이프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국 들러가지고 약을 사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10km 달리고 나서 약국을 갔어요. 갔는데 약국이 문을 닫아서 다른 약국도 좀 돌아다니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땀을 흘렸던 것들이 식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요.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몸이 뭔가 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이 내려갈 때 뭔가 좀 차갑게 막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그만큼 몸이 많이 식어 있는 건데 그런 기분이 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달리기 끝내고 나면, 이제부터는 달리기 끝내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좋아하는 레몬 꿀차였나? 그것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달리기 후에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편이어서 땀도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예전에는 열이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났는데 그게 그냥 달리기 끝낼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몸이 후끈후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겨울에 달려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운동을 계속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열이 안 나고요. 열이 식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추위를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땀이라도 적으면 괜찮은데 땀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땀은 흠뻑 흘린 상태고 몸에서 열은 더 이상 안 나고 달리면서 바람을 맞고 이러면은 이제 체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거나 아니면 달리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약간 몸이 움츠러들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달리기 할 때는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예 이제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이젠 정말 조끼를, 그 가방 있죠, 백팩, 그런 것들을 하나 들고 달리면서 옷을 넣어서 가지고 가고 뛰다가 중간에 옷을 입는 그런 방법으로 달리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목이랑 기관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지금 고민스러운 게, 미세먼지도 심하고 초미세먼지 심하고 날씨도 쌀쌀하고, 근데 그날 내가 뭐 1시간 이상 장거리 좀 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목이 안 좋아져서 그 다음날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목에다가 그 버프 있죠, 버프. 저는 지금 버프하고 달립니다. 이제 저 보면은 반팔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도 버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조금 신기하게 봐요. 목에다가 버프를 지금, 아니, 그 정도 추운 건 아닌데 버프를 왜 하고 계시지? 뭐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약간 드래곤볼에 보면은 그 피콜로 대마왕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목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딴 게 아니고 제가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 혹시나 지장이 있을까봐,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목이 약간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신체 상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10월 26일 토요일 제 두 번째 제 2회 민티런 데이가 열립니다. 아직까지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그때 이제 춘천 마라톤 대회도 있고 그런 것들 비롯해서 마라톤 대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창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참가자가 많든 적든 오프라인에서 함께 달리기 하는 거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는 온라인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 저도 이제 함께 구독자님들과 함께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날 방송 안 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방송의 여부는 고민티런 데이 전에 저희가 러닝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과는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10월 26일.
그날 오후에 캠핑이 있거든요. 그 충청북도 쪽에서 캠핑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달리기를 끝내고 나고 방송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캠핑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바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10월 26일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분들, 함께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까지입니다. 밤 11시까지입니다. 금요일 11시까지입니다. 일요일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까지 두 번째 민티런데이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나면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잠시 마라톤 대회 홍보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메달, 엄마 아빠와 손잡고 달리면서 아이에게 메달을 전해보는 그런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아트를 보면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고 끝난 후 아울렛에서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마라톤의 전설이죠. 이봉주 선수의 사인회 그리고 마라톤 노하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까지 2024년 파주 아트런 마라톤 대회가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자, 이번 대회 종목은요 5km 단일 코스고요. 코스는 파주 출판단지를 가로지르는 5km 왕복 코스인데 여기가 직선 코스라서요 달리기에도 좋고 기록을 내기에도 좋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38,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5인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28,000원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체 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아트가 새겨진 13종의 티셔츠가 다 주어진다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이 되고요. 완주 메달과 그리고 뉴트리션 단백질, 생수와 다이어트 커피 2개, 그리고 간식빵,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14일까지니까요. 오늘 홈페이지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가를 위한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그리고 또 나중에 고정 댓글로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러닝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의 고정 코너인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요즘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정말 이제 신나게 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만큼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사실 이제 달리기뿐만 아니라 원래 가을이 되면 정형외과에서도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봄, 가을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거나 아니면 운동의 양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통계 수치가 예전부터 늘상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특히나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염증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빨리 달리기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재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먹는 거 좀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나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요즘 달리기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몸의 준비가 안 된 분들, 혹은 달리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아직까지 달리기에 30분 달리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달리기에 적응이 안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메스꺼운 기분이 있죠. 메스껍다라는 기분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구토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저희가 메스껍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런 메스꺼운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달리기를 하다가 혹은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메스꺼움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평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마라톤 대회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물론 들어보시면은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초록빛 아침님
그리고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해피러닝님, 망고주스님, 위드시선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해피러닝님은요 주말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못 드렸네요. 해피러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덕분에 매달 이제 제가 힘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멤버십 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리고 최근에 또 날씨가 조금 흐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채팅창 인사 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갈소수님, 켈리스님, 문준일님, 동송님, 이동윤님, 박흥수님, UNI님, 해피러닝님, 윤1025님, 하늘채님, 변알태아님, 니콜라스님, 초코크리미님, 하늘색님, 위드시선님, 그리고 배추능님, 호화계님, 장인영님, 정상원님, 피터김님, 미셸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블루윈디님, 유종덕님, 고영감님, 탱이님, 서포트님, 올파이님, 하늘색님, 하늘색님 아까 얘기 드렸구나.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 오랜만에 인사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 그리고 윈드워커님, 아내몰래 주식님, 이근식님, 촐랑이님, 그리고 광년이 친구님, 브리아드님, 팔코님, 안영균님 처음으로 인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너무 반갑습니다. 안영균님. 그리고 김혜주님, 건강한 언니님, 미리네님, 카페라떼 조아님, 해피러님,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 SJY님께서도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랑주의보님, 쌈방님, 초이보름별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스님께서는요, 오랜만에 공기질이 안 좋아서 대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느끼는데 확실히 목이 약간 칼칼합니다. 원래 목이 엄청 약한 사람인데 제가 진짜 뭐냐면 그 공기질 측정기예요. 제가 정말 다 공기 안 좋은 날은 바로 저는 티가 나거든요. 방송에서도 티가 나고 제가 일상생활할 때도 엄청 티가 나는데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달리기 하실 분들, 외부에서 하고 계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고 한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케레스님께서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 잘 하시면서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1025님께서는요. 약간 춥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걷고 달리는 분은 여전히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구나. 역시 부지런한 분들은 많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코크리미님께서요. 거제는 흐리고 17도라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 같아요. 이제 긴팔 입고 달려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긴팔 하나 준비하시거나 구매하시거나 꺼내 두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계속 긴팔 입고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윈드워커님께서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퇴근 후 상황 봐서 뛰러 나갈까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심하면 안 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억지로 막 뛰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요. 뛴다는 기분으로 스태퍼 하고 있는데 은근히 힘드네요. 러닝 못할 때 대체 운동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도. 네, 스태퍼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달리기 못하실 때 실내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해피러닝님 아침 달리기라고 해야 되나? 아침 스태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스태핑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추능님께서는요. 캠핑 충북 어디로 가시나요? 저도 충북 괴산 사기막 쪽 펜션, 사기막이라는 곳이 있나 보네요. 사기막 쪽 펜션에서 1박 2일 동창들이랑 여행이라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충북 음성 쪽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캠핑장에서 캠핑을 갈 예정인데 가족들이 가려나 모르겠네요. 아니다. 이번 주는 충북 음성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캠핑장에서 거기서 합니다.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매주 캠핑을 잡아놨거든요.
좀 헷갈렸어요. 다음 주가 충북 음성이고요. 이번 주는 경기도 양평 쪽입니다. 네, 그쪽에 사는데 양평 시내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캠핑장이라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저는 불멍할 생각에 그냥 진짜 불멍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불멍할 생각에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영규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고 하트도 2개 뿅뿅 남겨주셨는데요.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안영규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 채팅글 남겨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시고 또 인사 주시고 네, 그러면 훨씬 더 즐겁게 달리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안영규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네요. SJY님께서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네요. 목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우 정말 저는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맨날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지는 가을이 왔잖아요. 여름엔 더워서 못 달리겠고 가을에 좀 시원해진다 싶으면은 공기가 안 좋아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공기질을 봐요. 공기 안 좋으면 진짜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 다음날 방송을 못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보는데 오늘은 실내 다시 공기청정기를 다시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공기청정기 필터를 안 간 것 같은데 오늘 또 주문을 좀 해야겠네요. 이제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는요. 짝꿍 운동 나가는 소리에 깼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짝꿍이랑 같이 안 나가시나요? 운동 나가는 소리 들으셨는데 같이 안 나가시나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쯤 나가시지 않나 싶습니다만 네 초이 보름별님 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민님 반갑습니다. 김준민님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여기 멜번은 겨울이 끝나서 점점 해가 길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혼자 달리기를 하다가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먼저 첫 번째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멜버른이면 이제 호주 쪽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 쪽이신 것 같은데 거기 진짜 좋더라고요. 호주에서 달리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던데 부럽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끝나서 점점 해가 길어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달리기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미님 달리기 즐겁게 또 하시고요. 저희 방송도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채팅글 시간대가 맞나요 조금? 네, 채팅글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더 즐겁게 달리기에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연 같은 것도 얘기 드리고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막 하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채팅글 남겨주시고 혹은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 그런 것들 제가 소개하고 또 질문에 답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올린 글을 읽어주리고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이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또 사연 같은 거 남겨주시거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미님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인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수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섬사랑 K님, 조와이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조와이님께서는요. 라이브 시간이 밀려가지고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방송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서포트님께서는 안개인 줄 알고 기분 좋게 달렸는데 공기가 안 좋은 거였군요.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특히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그 가글을 특히나 가글, 목에 있는 가글을 좀 잘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집은 그 뭐라고 그러죠? 코 세척기라고 하나요? 코 세척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식염수 같은 거나 뭔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코로 이제 물을 넣어서 코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쓰면은 조금은 또 나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변할때야님, 초이보름별님, 달빛냥이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희노애랑님, 천방지달님, 섬사랑 K님, 탱이님,
그리고 회색 늑대님, 네, 회색 늑대님, 두꺼비 아범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그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용용이님 그리고 고영감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네요.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노애락님께서는요.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달리기 시계 앱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악을 들으면서 달린다는 생각도 못해서 그냥 달렸지만 너무나도 기분 좋게 달렸던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간에 달리는 게 적당한지도 몰라서 일찍 퇴근한 날 낮에 한강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있죠. 그때 저의 숨소리,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니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분 좋네요. 글을 읽기만 해도. 처음부터 정말 멋진 달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달리기가 기대보다 그렇게 멋있거나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이 막 도전과 극복의 순간이었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매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달리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만 했었고 달리기를 끝내고 나면은 그냥 정신없이 들어와서 샤워하고 들어 누워 있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전 정신 차리고 좀 달리기를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희노애락님이 부럽습니다. 처음 달리기 할 때의 그런 느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 게 상당히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달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참 소중한 그런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들을 좀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많이 즐기시고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반에 달리기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추억이 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 아쉽거든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처음에 도전하시고 이런 것도 좋은데 또 달리기를 또 마음껏 즐기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색 늑대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예전에 인사를 주신 분인지 처음 인사 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닉네임을요. 회색 늑대님께서요. 민디랑 30분 달리기 만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덕분에 지금은 10km는 거뜬히 뛰고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부상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잘 극복하고 하프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민디랑 30분 달리기 도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잘 마치시고 지금은 10km를 거뜬히 뛰신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달리기 성공하시고 꾸준히 달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고생해서 만든 거에 비해서 사실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그 컨텐츠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또 하프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준비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하프 나가셨을 때 부상 없이요. 즐겁게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꺼비 아범님께서는요. 이번에 읽고 있었는데요. 10월 3일 국국마, 네, 국제 국민 마라톤 대회죠. 국국마에서 제가 민티런티를 입고 달렸는데요. 하프 여의도 공원 한 바퀴 더 돌 때 민티런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신 분이 계셨어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지금 혹시 그분이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하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여러분들도요 민티런 티셔츠 입으신 분들 보이면은
앞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이팅 하는 게 처음에는 엄청 부끄럽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면 또 버릇들으면 좀 괜찮아요. 혹시나 민티런 티셔츠 입으신 분들 보이면 앞으로도 민티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께서요. 오늘도 다시 듣기로 정주행했습니다. 오늘 음악들은 유난히 더 좋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음악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 없이 올린 보이스 온리를 들으셨을 때, 와, 이게 훨씬 더 좋다.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앞으로 보이스 온리가 좀 잘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면은 취향에 맞춰서 두 개 다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 지금 이 방송은 음악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목소리만 듣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텐션 조정을 할 때 두 가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 들으면서 달리는 분들한테는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약간 조금 텐션 있는 것 같네? 요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그 영상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약 5개월 정도 전에 올렸던 염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성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라톤은 힘들 때 참고 달리는 인내심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했을 때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회복에 집중하는 인내심의 운동이기도 하다. 이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이제 인내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달리는 그 순간의 인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 마라톤을 훈련하는 기간 동안 우리들이 뭔가 집중하고 또 참아야 될 것 참고 이런 것들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런 인내심이 굉장히 더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릴 때의 인내심을 이렇게 좀 발동하는 것보다 평소 훈련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거는 정말 길어야 몇 시간 정도만 우리가 참으면 돼요. 근데 훈련을 할 때의 인내심은 뭐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혹은 더 긴신 분도 계신데,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이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월성님께서는요, 음악 없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촐랑이님께서도 보이스 온리가 차분해서 듣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흥해라 민티런 하고 이렇게 또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용품도 미리 샀다고 하셨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왓썸님께서도요, 내용만 집중해서 들으면서 뛰니까 더 이야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응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김희정님께서도요, 오후에 들을 때는 음악을 건너뛰면서 라디오처럼 듣는데 보이스 온리가 생겨서 좋네요.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반응이라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야, 이 방송을 녹음을 하는데 지금 정말 목이 계속해서 칼칼하니 너무 안 좋습니다. 와, 오늘 저기 달리기 하신 분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공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할 때 아마도 이거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달려야 될 것 같네요. 아유, 고생입니다. 자, 채팅창 이승희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날랭님께서는요, 만세하라고 하셔가지고 달리다 말고 양팔 들어서 만세했습니다. 내일 쉬는 날, 한글날 만세, 세종대왕님 만세.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에 저희가 또 하루 쉽니다. 만세 하셨는데 맞은편에 걸어오시던 분이 흠칫하셨어요. 네, 그렇죠. 달리다가 만세하고 나니까 어깨가 시원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스트레칭 하네요.
구사 마스크 쓰고 극한의 110분주를 마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K94 마스크 쓰고 110분을 달리셨어요? 와, 저는 1시간 달리니까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던데. 네, 마스크 쓰고 달리시는 분들 조심해서 달리시고, 특히 마스크 쓰시면 페이스 무조건 낮추셔야 됩니다. 저 페이스 낮추지 않고 그냥 똑같이 달렸다가 1시간 달렸다가 아주 그냥 숨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죠. 마스크 쓰고 평소 페이스로 뛰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의 한 40분인가? 말까지 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아,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마스크 쓰시고 달리신 분들 마스크 쓰는 건 좋은데 페이스 조금 낮춰가지고 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드스톤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염증 관리에 좋은 식품들, 위클리 멜빈 코너에서 염증 관리에 좋은 식품들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염증이란 단어를 아마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염증을 줄여야 된다, 뭐 염증을 예방한다, 무슨 염 이렇게 부상 이름에도 염자가 많이 붙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알아볼게요. 염증에 있는 염자는요, 한자로 보면 불꽃 염자를 사용합니다. 불꽃 염자. 원래는 이제 이게 불꽃이란 뜻이죠. 하지만은 각종 질병이라든가 혹은 이제 더위 같은 것들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에서 증은 증세 증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질병의 증상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inflammation이라고 저희가 염증은 부릅니다. 일단은 이게 의미가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하니까 위키백과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를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염증 혹은 염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 중 하나로서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관여하는 보호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반응.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보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외부의 어떤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염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은 방어하는 어떤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염증의 원인이 워낙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염증을 잡자, 염증을 줄이자. 왜냐하면 그게 줄었다는 거는 원인이 없어졌거나 좀 완화가 되었다는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 염증이 방어를 위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염증이 너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다시 질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부상의 치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건강과 수명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진다면 좋겠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자, 염증은요, 달리기를 하는 러너들 사이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데요. 부상 이름 뒤에 무슨 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도 염증이죠. 이거는 풀어보면은 아킬레스라는 건에 생긴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그래서 건자는 힘줄을 보통 힘줄 건자인가? 한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건자는 힘줄을 얘기하고요. 염은 염증이죠. 아킬레스라고 하는 힘줄에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속 편하게 어떤 부상 뒤에나 부상이 자주 일어나는 그 신체 부위 이름 뒤에 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하셔도 100%는 아니지만 무방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염증은 급성 염증이 있고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 단계도 있긴 합니다. 아급성 염증이라고 있긴 한데 요건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염증과
급성염증과 그다음에 만성염증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까지만 가는 그런 염증들을 저희가 염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급성하면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2주 정도까지 치료하는데 2주 정도 걸리는 거는 급성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기는 것들 혹은 이제 만성 질병으로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들 이런 것들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만성염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혹은 훨씬 더 긴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염증을 가지고 한 몇 달, 몇 년 동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2주랑 6주 사이에 있는 그건 뭐냐? 요거는 아급성 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뭐 두 개만 급성이랑 만성이랑 두 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많이 있고 또 먹는 것도 있고 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약이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우르솔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과즙이라든지 혹은 뭐 사과를 그대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사과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드실 때 사과 든 거는 좋은데 뭐 사과 향이 나는 탄산음료 이런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사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당이 많이 들어간 주스 같은 것들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퓨어한 거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걸로 사과 갈아서 먹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베리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리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라즈베리, 뭐 블랙베리, 크랜베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베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베리들이 염증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요 토마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토마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마라톤을 배우기 시작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한 2007년, 8년 그때부터 마라톤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나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토마토 얘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왜 지금 많이 먹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마라톤 대회를 뛰고 난 다음에 토마토를 먹으면 피로가 빨리 회복되고 몸이 컨디션이 빨리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마스터즈 고수분들께서 레이스 후에 많이 드시는 그런 건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막아준다고 하고요. 또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달리기를 끝내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뭐 일반적인 토마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토마토를 정말로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가열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는 게 토마토의 영양을 그대로 좀 드실 수 있는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의외로 맛도 좋습니다. 토마토로 저희들이 스파게티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좀 잘게 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팬 같은 데 놔두시고 올리브 오일 있죠. 특히 오일하고 같이 이거를 그 토마토를 먹을 때 영양 성분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뭐 사실 올리브 오일은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으면은 그 채소나 야채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도 올리브 오일을 한번 두른 다음에요. 토마토를 올리고 한번 볶는 기분으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 드시거나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게 되면은 정말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경우에는요 퀘사틴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특히 상처 회복 같은 거, 상처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 회복을 좀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양파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근데 조금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안 좋으니까 평소 요리하시는 거에서 뭐 한 10% 정도만 조금만 더 넣으셔가지고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양파는 어디든 다 들어가는데 고기를 드실 때도 드시면 좋고요. 밥을 드실 때도 같이 드셔도 좋고, 빵이나 면 요리에도 또 이런 양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은 염증 같은 거 회복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이 표고버섯에는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또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 드렸죠. 비트입니다. 비트 루트 뭐 이렇게 그 뿌리 쪽 부분입니다. 비트인데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찾아보면은 러너들이 드시는 보충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비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몰랐었는데 두런쇼 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비트가 몰래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비트가 들어가면 색깔이 당연히 빨갈 줄 알았죠. 근데 안 빨갛습니다. 빨갛지 않은데도 그런 비트가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가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화합물 베타임인가? 네, 베타인이라는 걸 겁니다. 이름이 베타인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염증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물론 이 비트는 염증 관리뿐만 아니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운동을 하고 달리기 하는데 필요한 지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도 좋고 운동할 때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넓어지니까 좀 더 많은 혈액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기록도 좋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달리기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비트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저희 설명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비트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 나중에 제가 좀 위로 올려가지고 링크를 같이 놔둘 테니까요. 제가 먹고 있는 그 비트 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염증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무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약간 영양제 같은, 알약 같은 게 약은 아니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겁니다. 그것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이제 강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오메가도 들어있었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들어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비트랑 같이 먹고 있어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조금 뛰고 나서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아팠던 것들이 오래 갔던 것들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른 것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제 몸이 강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생강이라든지 계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황, 유산균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오메가3도 좋고 마늘이라든지 연어, 그다음에 아몬드, 또 두부, 호박, 케일도 좋습니다. 케일은 그 케냐 사람들이 먹는 그 그 음식 이름 뭐라고 하다 생각 안 나네. 옥수수 전분 이렇게 쪄가지고 먹잖아요. 쪄가지고 먹는데 옆에 보면 야채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케일입니다. 케일을 썰어가지고 약간 달달달 볶아서 나온 거군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요거를 많이 먹는데 운동한 선수도 많이 먹거든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도 많이 먹어요. 항상 갖다가. 아무튼 그런 것도 케일도 상당히 이런데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일즙을 자주 드시는 외국에 있는 선수들은 케일즙 드신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을 제가 쭉 얘기 드렸는데 신기한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뭐 비트는 베타인이 들어있고, 뭐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 들어있고, 뭐 양파에는 퀘서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영양소 하나가 이거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을 저희가 본다면은 그겁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 같은 것들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의약품이라든지 합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방금 얘기 들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고 균형 잡히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에서 온 것들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평소에 내가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요. 오히려 이런 염증을 키우는 그런 것들은, 먹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따다다다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먹는 것 중에서 뭔가 이거는 염증을 좀 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죠.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답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액상과당입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음료 같은 데 보면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음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공 음식에도 액상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액상과당이 들어간 식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 반응이 뭐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염증 반응이 오히려 커져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원래 염증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대한 방어체로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염증의 증상도 심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다시 질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다, 부상이 생겼다, 뭐 어디 무릎에 좀 부상이 생겨서 좀 쉬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거 줄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액상과당 하면은 뭐 탄산음료 혹은 뭐 음료 같은 것들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많은 곳에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그러니까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좀 달달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되었다라는 거는 불순물을 많이 제거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불순물이 사실은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죠. 하얗잖아요. 완전히 하얗잖아요. 정제를 하면 할수록 흰색이 됩니다. 백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만든 것들이 조금 저희 염증을 좀 더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빵입니다. 물론 빵에서도 좀 통곡물을 사용했다든지 정제를 많이 안 한 걸 이용한 그런 밀가루,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먹는 빵들, 특히 저렴한 빵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얀 밀가루를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사용한 과자라든지, 파스타도 보면은 통곡물 파스타가 있고 정제된 걸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있거든요. 파스타도 이제 색깔이 좀 하얀색이면 하얀색일수록 정제가 많이 된 건데, 그런 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간편하게 먹고 있는 시리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소화가 빨리 돼요. 그리고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때로는 혈당을 빨리 올릴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사실 한 1년인가 2년 전부터 해외를 시작으로 해서 혈당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도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셨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혈당 관리가 꼭 그런 뭐라고 그러죠, 당뇨병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염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트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오트밀 중에서도 정제를 좀 덜한 통곡물 같은 것들에 가까운 그런 오트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밀가루 그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듀럼밀이라는 거 쓰긴 하는데, 이 듀럼밀도 정제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제를 덜한 통곡물 파스타가 있습니다. 통밀 파스타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밀 파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드시거나 이런 거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가 사실 밀가루를 전혀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밀가루로 만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왕이면 조금 건강한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 드시는 게, 정제를 덜한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가공식품입니다. 뭐 이거는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인조적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식품들은 먹기 간편하고, 그리고 뭔가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짭짤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맛은 좋은데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다 낫고 나서 드세요. 이걸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낫고 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부상을 당했고 염증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조금 건강한 음식들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거 말고도요, 염증을 늘리는 것들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안 좋은 식품이 뭔지를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건 일단 안 드시면 돼요. 네, 안 드시고 건강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어느 정도 드셔도 괜찮고요. 또 식사를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음식 이름과 염증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염증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행동이나 식습관은 과감하게 좀 포기를, 당분간 염증이 다 나을 때까지는 포기를 하시고요.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평생 이걸 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 못 드리겠어요. 평생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고 어떻게 아니, 그건 정제 탄수화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라면도 가끔 먹어야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건 또 탄산음료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평생 하기는 힘들지만은 적어도 부상을 당하시고 지금 염증이 있으실 때는 이런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염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식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약품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드스톤님, 그리고 미라클러닝님, UNI님, UNI님 아까 인사 주셨죠? 자유세님, 천천히님, 그리고 지성별아파파님, 그리고 룽매님, 네, 그리고 용용이님, 박미선님, 오늘 처음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웨이레스님, 지니님, 그리고 길장님, 김화영님, 이렇게 또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UNI님께서는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오늘 달리기는 조금 힘들었네요. 그렇지만 내일 휴일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만세 한 번 더 했어요. 저희 트랙은 마주오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아니, 사람이 있어도 약간 만세한다는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기지개 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만세도 같이 하면은 좀 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내일 휴일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박미선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액상과당 주의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인사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미선님, 앞으로도 자주 인사 나누고 또 방송 자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룽매님께서 우갈리, 맞아요. 우갈리였어요. 우갈리라고 그 퀘스천 마크 남겨주시는데 우갈리 맞습니다. 네, 그게 옥수수 전분, 가루 이런 것들을 한번 쪄낸 거 하고요. 케일을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를 잘라가지고 이걸 한번 볶은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먹는데 이게 이제 케냐에서 먹는 주식입니다, 거의. 근데 케냐의 선수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먹고 실제로 달리기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케일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훈련을 할 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해외 커뮤니티에 가서 보니까 이 케일을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비트 그 즙이라든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같이 넣고 사과도 같이 넣고 이렇게 뭐 먹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맛이 있을지는 저도 잘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케일 즙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한창
녹즙기가 유행할 때 저희 어머니가 케일을 기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의 매일 케일 즙을 해줬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먹기 싫어가 안 먹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걸 어머니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머니에게.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길 남겨주셨는데, 길장님께서 비트 먹고 있다고 하셨고요.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저는 혈당 과혈압 문제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혈당의 과혈압까지. 아무래도 혈당 과혈압? 혈당 고혈압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걸로 달리기 시작하다고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이 참 좋은 것 중 하나가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욕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한다는 게 기록이 좋아지는 것도 포함이 있지만은 그냥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몸이 덜 아프고 원하는 곳까지 달리기를 하고 즐겁게 달리기하고 달리기를 끝내고 나서도 몸이 멀쩡하고 이런 것들도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보강 운동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몸에 나쁜 것도 조금 줄이고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줄이고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잠도 좀 더 많이 자려고 하고 있고 물도 조금 더 자주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리기 자체에서 오는 건강적 효과와 함께 그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많이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앞으로 더 즐겁게 건강하게 달리기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파랑주의보님께서도요. 액상과당 들어간 음식만 재배하고 먹어도 식습관이 엄청 클린해질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액상과당이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액상과당 하면 정말 뭐 그냥 음료수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드시는 것들 중에서 한번 뒤에 까보면은 돌려보면 성분표 나오잖아요. 거기 액상과당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여기도 액상과당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제이님께서는요. 어제 서울 YMCA 하프 신청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가 될 것 같네요. 올해 3월에 시작해서 하프까지 도전하다니 벌써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하프 마지막 대회까지 하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훈련 열심히 하시고요.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님, 삼식이 자두님께서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만 아니신 것 같은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민티런 데이 때도 그때 저희 슈퍼챗 보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자주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도 더 오랜만에 들어오시면 더 좋겠죠. 네,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두 번째 준비했던 게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메스꺼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7시 29분, 그러니까 7시 30분, 1시간 30분 지금 방송 지났는데 요게 얘기를 하면은 또 한 10몇 분 정도 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서 요거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따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거나 한 번 더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오늘 이야기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메스꺼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좀 얘기 드리고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달리기를 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가끔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속이 메스꺼운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스꺼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봐도요. 어떻게 나오냐면 구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을 해서요. 이 안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꺼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구토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 이것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거나 혹은 있을 때
이거를 우리 몸에서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소화가 안 되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뭔가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구토를 하려고 하고, 구토를 하려고 할 때 드는 약간 이상한 기분 드는 거죠. 기분 나쁜 그 느낌을 우리가 메스꺼움이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되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메스꺼움과 함께 막 두통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뭐 이런 문제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스꺼움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속이 뭔가 불편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우리가 속이 불편한 상태로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신다거나, 혹은 좀 무리한 방식으로 훈련을 갑자기 오버페이스라든지 오버해서 오버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도 혈액이 근육으로 좀 더 쏠리면서 위나 장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화에 쓰지 못하게 되고, 소화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 가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몸에 불편함을 주니까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네. 아무튼 그냥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운동을 할 때 드시기에는 안 좋은 그런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생깁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산성이 많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유제품도 제가 아까 염증 줄이는데 좋다고 했는데, 유제품도 너무 많이 드신 상태에서 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게 뱃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움직이면 계속해서. 그러면서 가스가 복부에 차게 되면서 통증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것들도 위를 많이 자극을 하게 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같은 것들도 섬유질로 인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섬유질은 정말 많이 들고, 장 운동이나 위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와 혈액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이런 것들은 가스가 쉽게 차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보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거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채소류, 야채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섬유질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도 보면 이거 드시고 달리기 했을 때 불편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탈수 상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게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쨌든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뛰고 나서 뭔가 미슥미슥거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위나 장에 생긴 문제이고, 잘못된 음식이나 과도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요. 조금 조절을 하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지를 쓰시면서요, 내가 먹은 음식들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달리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기분 같은 거 써보시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조금 달리기가 힘들고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패턴을 어느 순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음식도 나에게는 안 맞구나라는 것들이, 그런 일지를 또 리뷰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지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다 까먹습니다. 진짜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 기억력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다 까먹거든요. 평소에 이런 식습관까지도 한번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달리기 일지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한 번 더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파주 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파주 아트 마라톤 대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5km 코스가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대회입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1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드렸고, 채팅창에도 지금 신청 페이지 주소 남겨드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주 선수도 와서 사인회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약간 제가 봤을 때 토크쇼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주고받고 얘기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가지고요. 끝나고 나면 롯데 파주 아울렛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도 즐기시고 주차도 거기 하시면 돼요. 주차도 거기서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주차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코스도 좀 직선 코스라서 기록을 내기도 좋은 그런 코스니까 10월 20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파주 아트 마라톤 대회 한번 가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